네, 우리 지역의 경제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이춘형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부지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이 이게 끝날 듯 하면서도 이게 점점 더 확대된다는 느낌도 들고요. 우리 주식시장에도 여파가 있겠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네. 미중 무역 협상의 결렬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5월 초 이후 네네. 코스피 지수가 6% 이상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1분기 GDP 성장률과 네. 1분기 수출 등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환율 시장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 네.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에서는 5월 9일 이후부터 네. 외국인들이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며 아하. 주식시장의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뭐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 울상인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거의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업종이 다 하락을 했다고 해도 네네.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나마 그중에서도 네. 이 통신업이라고 하죠. SK텔레콤, 네. KT, LG U+ 같은 종목 기업들이 속해 있는 통신업종은 나름대로 1%대의 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5G 테마를 네. 현재 등에 업고 강세를 띠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때 이 통신업종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이번에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게 좀 특징이네요. 다 울상인데 한 군데만 지금 빨간 막대가 그려지고 있네요. 예. 참, 뭐 어떻게 이 주식 하시는 분들, 심란한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 제일 많이 떨어진 게 전기전자 그리고 바이오주 같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표 선수라고 하죠.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전기전자 업종이 네. 거의 8%대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아,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사와 네.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 네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셀트리온, 항무약품 같은 제약, 바이오 업종들도 네. 10%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이번 하락장에서는 가장 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하락폭이 제일 크네요. 네. 또 운수장비업, 기계업, 네. 보험업 같은 종목들도 네. 업종 같은 경우도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컸고요. 그 중에서도 은행, 증권업 같은 그 업종들은 네. 상대적으로 3%, 4%대 하락률을 기록을 하며 지수보다는 조금 방어를 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하락폭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역시 하락은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네요. 어떻습니까? 업종별 기상도는 좀 어떻게 나타날까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통신업종만 그나마 조금 맑다라고 볼 아이고, 수 있겠고요. 해가 그쪽이면 쨍쨍이네요. 예, 네. 뭐 은행, 증권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흐리다. 네. 그리고 뭐 나머지 업종 같은 경우는 다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저게 장마가 되지는 않아야 될 텐데. 뭐 우리 지역하고 제일 뭐 연관이 있는 또 산업 분야이기도 하죠. 조선 경기 조금 살아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은 간간히 들리던데 해외 수주 소식도 요즘에 조금 들리더라고요. 네. 그나마 우리가 부산 경남 지역의 핵심 뭐 산업군이라고 볼 수 있죠. 조선업인데요. 과거에 우리 조선업이라고 하는 거는 수주 과목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근 2, 3년 동안에 수주를 제대로 못했던데 네. 작년부터는 그 상황이 조금 많이 반전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LNG선을 중심으로 네. 최고의 수주를 작년 한 해 기록을 했고요. 세계 1위를 기록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 LNG선에 대한 전망은 밝은데요. 카타르 정부에서 현재 네. 50척 정도 정부 차원에서의 발주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50척이면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국가의 그 석유화학 기업들도 네. 또 추가로 발주 계획을 현재 세워놓고 있는 상태인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LNG선으로만 발주한 규모가 60척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한 척당 평균 성과를 1억 8천만 불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작년에 60척 정도를 우리가 수주를 했다고 하면 거의 네. 뭐 싹쓸이 했는데요. 이 정도 규모면 우리가 원화 기준으로 약 11조 원 이상의 수주 잔고를 작년에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올해 전망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LNG선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나라 또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하.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조선 3사가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당분간 어떤 이런 수주 분위기는 네.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LNG선의 네. 가격, 배의 가격 자체도 최근에 국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아이고, 네. 네, 조선 3사의 전망은 그나마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조금 네. 밝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유, 좀 숨 좀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이제 인수하는 걸로 이게 방향이 가닥 지어지면서 관련 주식들 눈여겨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주가 반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초 발표 날 때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아하, 수가 네. 있는데 뭐 주가라는 게 미리 선행해서 가격에 반영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네네. 같고요. 현대중공업이 이제 세계 1위의 현대중공업이 이제 네. 세계 2위의 대우조선해양을 인수 발표하면서 네. 현재 그 인수와 관련된 준비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규모의 경제 또는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이번 인수합병을 우리 금융업계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도 네. 약간 미묘한 잡음 소리는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미묘한 잡음이라면은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현대중공업이 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현대중공업이 두 개의 회사로 다시 분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중간 지주사라고 하는 가칭 한국조선해양과 네. 사업을 그대로 추구하는 존속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중간 지주사의 본사를 타 지역으로 옮긴다라는 말이 뜬금없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안 되죠. 회사 네. 측에서는 일단은 부인은 하고 있지만 네. 지역 상공계나 노조 쪽에서는 이게 뭐 본사를 타 지역으로 옮기고자 하는 작업이 아니냐, 네. 아니면 또 구조조정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냐라고 네. 우려 섞인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이 그 울산 지역에서는 네. 워낙 독보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기업이고 또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공계 또는 울산시 또 그 회사 관계자분들도 네. 굉장히 많이 그 걱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부디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네네.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뭐 지금 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있고 또 대우 같은 경우에는 거제에 있는데 네. 예, 이게 뭐 만약에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본사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 부울경을 제외한 다른 곳으로 수도권으로 간다. 이거 예, 문제가 심각해지는 부분이겠죠. 부디 뭐 그런 일이 없기를 저도 예, 바라고요. 우리 부산 지역 기업이죠. 동아지질이 뭐 지난주에 주식시장에서 큰 화제가 됐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단연코 큰 화제가 되었죠. 네. 동아지질이라고 하는 기업은 네. 집안조사, 설계, 시공까지 네. 흔히 말하는 땅 밑에서 하는 토목공사 중에서는 국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아, 그렇네요. 바로 우리 부산의 기업입니다. 네. 예. 그런데 연간 매출액도 뭐 작년 같은 경우는 3,60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도 200억대 이상으로 꾸준하게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아주 튼실한 기업이네요. 강소기업이죠. 네.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경영권을 동반한 네.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현재 동아지질은 오너가 직접 경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최대주주 지분 매각설은 회사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라는 공시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내용이 사실 무근이 아니다가 아니고 네. 확정된 바 없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뭔가 했다라고 있긴 있다는 이야기다, 하는 그죠? 거죠. 네.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FI라고 하는 네. 재무적 투자자와 여러 조건의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조만간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 또 우리 부산 경제에 도움이 네. 되는 방향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대주주가 이 주식의 변동 상황이 벌어지면 주가는 올라가는 경향이 많은가요? 기본적으로는 네. 어떤 경영권을 동반한 그 M&A는 네. 주가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인수 주체가 또 누구냐에 따라서도 네.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네, 부분이긴 그렇습니다. 하겠네요. 예. 이 부분도 잘 몰랐는데 그 헬스케어 부분에서도 우리 기업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 헬스케어 산업 자체도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현재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렇죠. 근데 부산에 또 좋은 기업이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느 회사인가요? 네. 바로 부산에 본사를 둔 디오라는 기업입니다. 네. 예, 이 회사는 이제 국내 3위의 인공치아용 임플란트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이 임플란트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인구 고령화, 소득 증가 등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네. 지속적인 성장 추세로 가고 있는 그러게 산업이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요즘 임플란트 하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요. 점점 더 늘어나겠고, 그죠? 예, 거기다가 네. 작년 그 하반기부터요. 네. 정부에서 65세 이상으로 확장을 해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은 국내 시장의 규모도 조금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에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이란, 미국 등에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회사의 성장세는 갈수록 그런데 커지고 영업이익률도 보입니다. 지금 디오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네요. 우리 국내 임플란트 3사라고 할 수 있는 오스템, 덴티움, 디오 네. 중에서 네. 흔히 디오가 매출 규모는 적지만 네. 영업이익률은 최상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네요. 해외 네. 매출 비중도 가장 최상위권에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임플란트 하면 국산 재료가 뭐 더 싸고 품질 좋다 이런 이야기 근래에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디오 같은 경우는 여기 센텀에 아마 본사가 있는 것 네. 같고요. 아마 이게 우리 지역 기업인지 몰랐던 분들도 아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과거 이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네. 임플란트는 모두 수입품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90% 이상을 국산 제품을 쓰고 있다는 아, 것이죠. 그게 90%까지 올라갔군요. 예. 점유율이.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네. 생산 제품의 거의 절반 이상을 또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임플란트 회사들이 계속 네. 발전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또 수첩에 체크해놔야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춘영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부지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